오늘 오전 수원지법에서 유튜버 구제혁과 전국진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먹방 유튜버 찌양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법원 청사 앞 상황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성실히 수사받고 오겠습니다. 구제혁이랑 되게 오랫동안 싸웠어요. 구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보러 왔어요. 자, 영장 실질 심사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수원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 구제혁과 전국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는 오늘 이르면 오후쯤에 나올 예정인데요. 앞서 보셨듯이 구제혁은 이 기자들 앞에서 성실히 조사받겠다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예. 그런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정에 이동하면서 변호인과 함께 대화를 했을 때 찌양에게 잘못한 점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요. 반론할 기회를 갖고 싶다. 오늘은 법정에 나가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찌양에게 잘못한 점을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이모 또 유튜브 오고 그랬잖아요. 법원 앞이 상당히 소란스러웠다고요? 네, 개인 방송하는 유튜버들이 몰려와서 그 앞에서 저마다 이제 휴대전화를 들고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중계하는 거예요? 네, 또 어떤 유튜버는 현장에서 후원 감사합니다라고 막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또 어떤 유튜버는 리액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면서 또 춤을 추기도 하고 허허. 상당히 소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버 재판을 유튜버들이 생방송하면서 또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이제 진풍경이 펼쳐진 건데 한편 이근 전 대위가 구제혁하고 한 4년 넘게 분쟁을 이어왔었거든요. 아, 저분은 왜 나온 거예요? 이근 전 대위가 분쟁을 이어왔으니까 아. 그러면서 현장을 찾아서 구제혁은 나랑 4년 넘게 싸웠다. 나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고소를 7번 했었는데 오늘 구속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구속될 것 같다. 자,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죠. 구제혁과 전국진 구속될까요?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는 혐의의 소명인데요. 지금 구제혁은 리스크 관리 차원의 어떤 용역 계약의 대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구제혁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은 실질적으로 찌양 본인만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업무를 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약점을 잡고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그런 말을 해서 가장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전국진은 직접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제혁과의 연락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고 묵인하거나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구제혁이 굉장히 당당하게 오늘 출석을 했다. 그 근거가 일부 피해자와 뭐 처벌불원서를 이렇게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 이런 보도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찌양 씨에 대한 어떤 공갈협박 혐의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아니고 정통방법상 명예훼손죄 피해자들 일부와 지금 합의를 진행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다른 사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통방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한 처벌불원서는 어느 정도 구제혁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찌양 씨와 관련한 공갈협박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구제혁은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라면서 받은 돈 5,500만 원 그거 다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돈 받은 사실 없고요. 만약에 제가 부끄러운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경우 그에 대한 처벌 온전히 받을 예정이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 온전히 지겠습니다. 예. 과연 5,500만 원 정말로 돌려줬을까요? 사건 파일 24 제작진이 찌양 측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말만 돌려준다고 메시지는 왔다고는 하는데 뭐 저희도 받을 생각 없고 뭐 거기도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한 건 하나도 없어요. 공탁한다고 하면은 뭐 저희가 가져올 수는 있을 텐데 저희는 뭐 그런 방식으로 뭐 해소할 생각은 지금은 일단 없고 네. 나중에 소송을 할지언정 지금 당장에 뭐 받을 생각은 없어요. 문자 하나 보냈다고는 아는데 뭐 주지도 않았지만 공탁을 하던 말던 그 돈은 절대 받을 생각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문자 메시지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들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어떤 액션이 실제로 행해져야 효력이 있는 것인데 공탁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형사공탁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공탁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피의자, 가해자 쪽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에다가 일정 금액을 맡기고 나중에 피해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공탁은 피해자가 수령 의사가 있다면 이제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수령이 가능한데 만약에 선고 전이나 아니면 이런 수사가 끝나기 전에 이걸 수령할 경우에는 마치 합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공탁 금액을 지금 뭐 공탁을 하더라도 수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 공탁이라는 게 나중에 양형에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령할 의사가 없는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러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해가는 것을 동의하는 서류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돈 받을 생각이 영원히 없다라고 강력히 어필하는 수단으로도 그런 서류를 제출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구속 안 되려고 공탁까지 해도 피의자 측에서 이 돈 받을 생각 없다라고 하면은 공탁을 한 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군요. 예, 그러면서 엄벌탄원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 알겠습니다.